안녕하십니까, 임재원입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날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얘기가 옳고 가게 될 것인가라는 것은 참 많은 관심을 가지죠. 그러나 순진한 사람들은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이제 비핵화에 관해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비핵화에 관한 어떤 좋은 얘기가 그것을 위한 어떤 무슨 양 정상 간의 비전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 오고 가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김영철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그 친서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그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보낸 그 가장 전제 조건은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던진 회담의 전제 조건에서 그 이후에 들어닥치는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매우 논리적으로 아마 전개했을 겁니다. 비핵화를 진심으로 우리는 원한다. 단지 그것은 미국과의 적대적인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핵 무장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미국과 북한이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서 해소가 된다면은 우리는 핵 무장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또 미국과의 어떤 좋은 어떤 우호 관계를 지속할 수 당연히 있다. 적대적인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와 그 다음에 신뢰 관계를 강조하는 아마 문장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거기는 분명하게 우리가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를 하겠다라든지 그런 내용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더 북한과 미국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면은 당연히 비핵화를 할 수 있다라는 요지의 내용이 아마 전달되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그렇다면은 어떠하든 간에 비핵화를 한다라고 북한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핵화를 한다라는 그 전제 조건은 이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게 분명하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부추기고 그것을 갈등을 이 한반도에서 평화로운 분위기가 형성될 수 없게끔 부추기는 어떠한 무엇에 의해 가지고 북한의 핵 무장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전제적 조건으로서 비핵화의 조건으로서 그 분위기 형성과 그 분위기 형성이라고 그러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북한과 미국의 신뢰를 얘기할 것이고, 신뢰라는 것은 북한 정상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신뢰가 형성된다. 또 그 과정에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 라는 논조의 얘기가 오고 가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죠. 이 싱가포르 이 회담에서 진행되는 얘기가 아마 그렇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북한이 월등한 국력이 미국이 북한보다도 월등한 국력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초강대국으로서 북한 정도야 말 맞다나 하루 아침 창거리도 안 된다.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이 북한의 한반도의 비핵화, 다시 말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북한 간에서 일어나고 미국과 북한 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은 거듭 내가 이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것 자체가 동북아시아의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심대한 어떤 영향을 미친다.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나아가서 미국의 안보에 심대한 어떤 타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라는 것은 만나서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나되 설사 상호 양 진영 간에 어떤 의견 불일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극복해야만 할 사항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이제 흔히 전문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를 들고 지금 김정은과 회담을 하려는 것은 중간선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물론 중간선거 때문이라는 얘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간선거에서 이기려면은 미국 국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돼요. 즉, 미국 국민이 바라는 바를 성취시켜줘야, 이루어져야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아니라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언론으로부터 주류 언론으로부터 심각하게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이 판을 뒤집어 엎자면은 당연히 국민이 원하는 그 속 시원한 그 무언가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국민이 원하는 게 뭐예요? 바로 바로 눈앞에 와 있는 현안이란 말이죠. 국민을 압박하는 현안. 그 문제 바로 다시 말해서 북한으로부터의 미국의 위협. 이건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냥 공산주의 그냥 하기 좋은 말로 그냥 소설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미국인들에게는 중요한 과제로 이미 떠올랐습니다. 떠올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북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상황의 그 본질을 정확하게 바라본다면은 6.12 싱가포르에서 있게 될 회담의 그 진행 방향을 우리는 충분하게 그 방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두 번의 그 만남에서 성취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보수 쪽에서 이거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드디어 포기를 하시던 모양이더라고요. 비핵화를 지금 당장 때려치우고 미국을 뭐 폭격해야 된다든지, 아니죠, 북한을 포격해야 된다든지 등등 그런 식의 어떤 그 과거의 주장을 지금 이제는 안 하는 그 방향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본질의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됐다면은 그 위협 등등 상호 간의 어떤 그 문제점, 심각하게 들어닥쳐 있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둘이 모였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북한과 미국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의 논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진행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언뜻 잘못하면 여기에 재물로 우리는 희생당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 재물이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앞의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그냥 돈줄이 되는 거예요. 돈줄. 예? 왜 돈줄이 되느냐? 바로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회담의 본질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희생된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비핵화라고 믿고 있다. 비핵화만 되면은 비핵화만 되면 좋죠. 김정은도 이제 비핵화돼 버리고 핵무기 없는 북한. 그러면 이거
70년, 80년 동안 말이죠. 80년 동안 이 핵무장에 노력했던 그들의 그 과거의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어버리잖아요. 비핵화해버린다면. 그리고 경제건설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경제건설만 못하고 북한 국민들만 배를 골렸단 말이죠. 자, 이런 논리가 성립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쉽게 비핵화해버릴 걸 못할래? 7, 80년 동안 그렇게 많은 희생을 시켜가면서 그 짓을 했을까? 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생깁니다.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머지않아서 북한이 이제 비핵화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꿈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돈을 대라 라고 이미 공표를 했어요. 한국이 돈을 댈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도와줄 것이다. 주변에서. 한국이 돈을 댑니까? 지금 비핵화라고 그러는 아름다운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지금 돈 대주려고 지금 퍼주기 하려고 지금 그렇게 시도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내 얘기가 지나쳤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에 엄청난 지하자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하자원. 북한에 또 엄청난 노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비핵화만 되면 이 경제를 여기에 투입시켜가지고 뭡니까? 이 활용 지하자원 이거 전부 우리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활용하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경제 건설을 하려고 그러면 그 경제 건설을 하는 그 기본 룰이 있어야 돼요. 룰이 있다면 그 룰이라는 건 뭐냐면 법이란 말이죠. 경제 교류, 북한의 투자라든지 등등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기본 룰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법이란 말이죠. 법. 이 법을 집행하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질서 유지하는데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권력, 정치 권력. 기본적으로 권력입니다. 이건 누가 갖죠? 이거 어떻게 정의합니까? 미국이 와서 이 질서, 힘을 정의한다면은 이미 북한이 미국화된 거고, 미국의 손아귀 안에 들어간 거고.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이 질서를 우리가 좌지우지할 정도로 우리가 그 힘을 발휘하게 된다면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손아귀에 들어온 거고. 그렇다면은, 자, 그걸 안다면은 북한이 그것을 허용할까요? 그 문제를 허용할까요? 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는 CBYD, PBYD를 얘기하면서 비핵화한다고 그러면서 경제건설 하겠다고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 돈 갖다 집어넣기 시작하면은 이거 대한민국 이거 완전히 빈깡통 됩니다. 이거 완전히. 북한은 그 힘과 권력을 놓지 않았어요.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것은 나는 이 자체를 비핵화라고 하는 이미 이 얘기를 하고 이게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을 나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과 북한이 이 거래에서 미국이 속을 이유가 없어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으니까. 속는 건 누가 속느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속는 거. 대한민국 국민이 속고 대한민국 국민이 속는다는 사기당한다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당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7, 80년 동안 유지했던 그 모든 병의 정치 권력을 유지했었던 그 대의 명분이 핵이었다 하면은 그 핵 자체를 그 포기한다는 자체가 이미 정권의 대의 명분을 잃는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그 명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은 미국과 타협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경제 남한에서 돈을 갖다 대서 북한에 갖다 돈을 이제 투자를 한답시다. 투자라고 그럽시다. 투자가 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권력, 정치 권력 하 손바닥 하의 투자입니다. 예? 남한의 돈이. 그러면 가서 이 투자된 돈이 그 모든 북한의 체제와 질서에 의해 가지고 유지되는 그것에 의해 가지고 다시 투자에 대한 대가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지배권이 누구냐 하면 북한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건 뭐죠? 대한민국은 뭐죠? 덩소평이가 중국이 양탄 일성을 완성 후에 개혁 개방을 시도한 이유가 바로 중국의 개혁 개방인데, 북한은 분명히 핵 개발을 한 이유가 중국의 모델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식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베트남식 같은 경우는 남북이 이미, 베트남도 남과 북이죠. 공산화 되어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됐습니다. 통일된 국가가 됐단 말이죠. 그날에는 분쟁이 없죠. 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남과 북이 대치된 이 한반도에는 굉장한 정치적인 갈등이 있단 말이죠. 이 갈등이 해소가 되기 전에 언격길에 무슨 적을 해가지고 경제 교류라든지 뭐 등등을 뭐 하면서, 북한은 가난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거 하게 되면은 이 남과 북이 엄청난 정치적인 갈등 속에 소요됩니다. 거기에 휘말리게 됩니다. 단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면 물론 또 달라집니다. 또 달라지죠, 당연히. 그러나 절대 그들이 그것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분명하게 북한과 미국과 북한은 그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그것이 해소되고 해소하는 선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대단히 형식적인 비핵화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력과 실질적인 어떤 이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는 데 필요한 일체의 모든 어떤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데 필요한 전력과 군사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유지하기를 원할 겁니다. 원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6.12 싱가포르 이 회담에서 북한이 내세우는 가장 큰 조건은, 북한의 조건은 자주권입니다. 자주권. 이 자주권 침해하지 말라고 그럴 겁니다. 이게 뭐죠? 군사, 경제, 일체의 모든 것을 저거 할 수 있는 거, 독립적으로 저거 할 수 있는 거, 운영할 수 있는 권리, 그거 요구할 거예요. 이거 명분 없어요. 이거 비핵화하고 별개인 것 같지만은, 말이죠. 이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핵무장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가능해요. 자, 그러면서 이러는 과정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서 여기 경제 교류다, 협력이다, 뭐 등등 그러면서 미국은 한 발 물러나고, 여기 이 한반도는 이 말 맞다나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는 사태가 안 올까? 올 수도 있죠. 이 정권이 여기 이 정권이 하기 나름에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 많이 어렵거든요. 절대로 대한민국 그렇게 뭐하지 않습니다. 여기 자체에서도 정치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남북 교류한다고 그러면서 북한의 어떤 특정 지역이랑 이렇게 연결되고 뭐 등등 하고 나면 또 여기서 엄청난 정파적인 어떤 그런 갈등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실을 잘못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현실을 잘못 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한다고 했지만은 이것이 실체가 무엇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지는 북한이 이렇게 여기 정치 권력이 그대로 힘의 권력 그 어떤 그것이 사실상 비핵화는 나는 실패할 거라고 보지만은 말이죠. 여기에 핵이라든지 등등이 있고 여기에 이 대한민국만 이 비핵화라고 그러는 프레임 속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올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과 같이 북한의 가장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죠. 남한이 돈을 댈 거다. 이런 얘기. 이런 식의 그 사태를 잘못 보는 그런 상황 하에서 북한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저거 하면서 이 대한민국 경제가 아작나는 경우가 안 생길까 할 때에서 생각해 본다면 충분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어요. 북한 경제 이 경제를 뭐 하기 위해서 여기에 신흥 경제 세력이 생길 겁니다. 그죠? 북한과 연결된 신흥 경제 세력. 이 자체 비핵화의 틀에 꽉 묶여버린 대한민국 정부가 있을 거고, 신흥 정치 세력이 이제 다시 등장하죠.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리고 낙후된 세력이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이게 퇴출될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이 혼란이 잘못되면요, 이 남북 이 경제 교류에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잘못되면은 이거 박살나요. 박살납니다. 문제는 얘기의 여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흐름이 대서의 흐름이 막을 수 없는 대서의 흐름이라면은 여기에 이 현 상황을 잘 명확하게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들어서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매우 신중하고 차근차근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 중에 참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겁니다. 지난 26일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비핵화하면 미국이 우리가 비핵화를 하면 미국이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는데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김정은이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서 미국과 중재역을 맡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죠? 김정은의 우려를 전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서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국과의 중재 역할을 맡겠다 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과 북한을 걱정하는 심정이 느껴졌다. 이 얘기에서 느껴졌고, 과거 운동공 대학생들이 품었을 법한 열정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에서 느낄 수 있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의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국과 중재력을 맡겠다. 뭐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미국과의 중재 역할을 맡겠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납득이 안 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하고 어떻게 안전보장 체제를 보장하지요? 그 얘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국가의 정치,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그러는 어떤 북한이 한반도 북쪽에 있는, 그죠? 이 지역에서의 어떤 국가 체제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지 내가 참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어떤 국가라고 그러는 거는 국민이 있죠. 그죠? 국민이 그 국가 체제를 유지하잖아요. 국가 체제를 만든단 말이죠. 국가 체제를 엎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자, 북한이라고는 3천만이 있습니다. 3천만이 있으면은 이 3천만이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고 안 하고는 북한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스스로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 안전과 북한의 여기 내용이 나오듯이 우리가 비핵화하면 미국이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데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체제 안전, 그죠? 이 체제 안전. 북한 국민 3천만이 북한의 체제를 이렇게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이 체제라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이 지금까지 이 체제를 위협해 왔다라는 얘기가 전제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체제가 위협에 빠졌고 상당히 매우 곤란한 것에 곤란의 지경까지 이르는 상황까지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런데 중재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지금 이 얘기의 이 논설의 오피니언, 이 사설의 이 얘기의 요지는 이 체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김정은 그 지배체제, 이 지배체제의 안전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중재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하죠? 자, 이렇게 이 국가 이 체제, 이 3천만이 만들어놓은 이 체제를 외국 어떤 군이나 어떤 외국의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이 체제를 위협하게 된다면은 유지하는 것이 이 힘 자체 힘밖에 더 있습니까? 스스로 힘, 자체의 힘 밖에 더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이 핵무장을 했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해제를 해버렸는데 미국이 그것을 보장합니까? 어떻게 보장하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어떻게 미국이 보장을 합니까? 그것을 중재 역할을 하겠다. 난 이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잘못 인식하고 있잖아라는 얘기죠. 이 얘기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할 수 있고 또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김정은의 이 얘기는 따지고 보면은 문 대통령의 합리적인 대답을 요구했는데
안전 보장을 위해서 그 미국과의 중재 역할을 맡겠다라는 이 대답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의 힘은 어떤 국가 체제라고 그런 거는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힘, 질서를 유지하는 힘. 그럼 중재 역할을 하다 미국과의 그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미국의 힘이 들어와서 이 체제를 유지시켜 주게끔 뭘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이건 인식이 잘못됐죠. 잘못되어 있잖아요. 물론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뭐 아직 40이 안 됐죠. 40이 안 됐죠. 아직 젊으니까. 그러나 여기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노련한 이 관료들, 닳고 닳은 이 북한의 이 엘리트층들이 그것을 믿을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그 관계에 있어서, 북한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중재 역할을 미국과의 그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게끔 노력하겠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한반도 대한민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성립될 것이고 완성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전제해야 됩니다. 분명히 전제해야 돼요. 비핵화가 안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비핵화가 안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비핵화가 안 됐을 때. 비핵화가 안 됐다고 해서 지금과 같이 바로 2017년과 같이 그렇게 격렬한 그 한반도의 그 대치 상황을 다시 재현해야 하느냐? 이건 아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설사 비핵화가 안 됐다 할지라도 한반도의 평화 이 시스템은 만들어 가야 되고 창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핵화가 안 된다는 이 전제 하에서 우리는 이 한반도를 어떻게 유지시키고 한반도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이 과제가 중요하죠. 이 과제가 중요합니다. 이 과제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반드시 이 지금 6월 10일 날 싱가포르 지금 회담이 열린다 할지라도 비핵화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아마 넌센스일 겁니다. 우리는 그 초점을 비핵화보다도 이 한반도의 균형 잡힌 질서 속에서 어떻게 이 평화체제를 이끌어 가느냐,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핵화가 안 된다 할지라도 북한과 미국의 이 한반도의 이 평화적인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과제예요. 여기서 격화시키고 대립하고 해봤자 얻을 이익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얘기.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 북한이 더욱더 강성해지고 또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가지고 더욱더 이 강성해져가지고 얻을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적정선에서 어떻게 마무리 지으면서 어떤 적정선에서 이 균형점을 이 한반도에서 이 분위기를 적정선에서 마무리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대립관계를 해소시켜 가지고 궁극적으로 그 통일의 남북 간 이 화해의 어떤 것으로 유도하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평화라고 그러는 비핵화라고 그러는 이 부분에 여기에 이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헛된 짓을 하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폭망하는 결과가 됩니다. 폭망하는 결과가 됩니다. 절대로 북한의 이 김정은
김정은 이 정권이 80년 동안 추구해왔던 그 과제를 한 번에 반성문을 쓰는 그 비핵화라고 그러는 그 어리석은 거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굉장히 순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비핵화를 한다면은 미국과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정을 보장한다는데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착한 질문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착한 질문은 그냥 거듭내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련한 관료들은 절대 그것을 그렇게 순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김계관 또 누구죠? 누구죠? 최영희? 그들의 말이 얼마나 날카롭게 비수를 찌르는 말을 했는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서 안 된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얘기하면서 이 북미 정상회담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결코 사기도 아니고 반드시 치러야 될, 거쳐야 될 사건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어떤 그 문제가 이 문제가 이렇게 저거 될 거라는 그런 착각은 안 빠지는 게 좋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6월 12일 날 있게 될 이 싱가포르 회담을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는 괜히 이렇게 이제 오늘 방송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전문가라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더라고요. 자존심이 강해요. 강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상황은 아니죠. 그럴 상황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또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